사람이 합리적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제일 심한 게요, 최저임금 문제나 또 탈원전 문제 같은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참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UAE의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던 원전에 한마디로 재처리 기능이 한국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이걸 저한테 고소하니 어쩌니 해당 언론사에 하니 이명박 정권에서 시끄러웠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비밀이 너무 많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마피아가 있고, 언론이 상당한 부분 원전을 비호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전을 갖다가 지금 전면 부정하면서 원전을 다 없애버리자 되지, 금방 탈원전으로 가자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간다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뭘로 하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신재생에너지를 20%를 가겠다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어마어마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에서 자연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나머지는 LNG로 갈 건데, 그때 비용이 얼마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전기료를 쓰는 가정과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쓰는 부분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 지금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에서 전기 사용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다 국민들 앞에 사실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향도 바로 잡은 다음에 탈원전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대통령이 먼저 원전에 관한 입장을 지난번에 취임하자마자 이틀 뒤인가 사흘 뒤인가 미세먼지 대책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고리 원전 폐로 선언하면서 1호기 그 자리에서 탈원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리 5, 6호기를 중단해서 돈을 지금 들어간 비용 1조 6천억에 기타 추가적으로 넣을 매몰 비용을 다 감안하고 이걸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야기를 해놓고, 이번에 한수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도 회사에서 못하고 이 호텔에 숨어가지고 한 명 빼놓고 다 찬성했다고 하니까 반대가 거세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저는요, 원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짓는 원전은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되어서 사용연한이 다한 원전은 문을 닫으면서 그 사이에 LNG 발전소 같은 부분을 추가하면서 전체 전력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김익중 교수라고, 지금 2015년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앉혀놓고, 당신은 당대표입니다, 이 탈원전을 주장했던 교수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의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인데요, 대학에서는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면서 반원전 운동을 해와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1000여 차례 이상의 강연을 하고, 또 2013년에는 야당의 추천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탈핵의 권위자라고 부르는데, 전문가들은 자기 신념에 충실한 환경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김익중 교수가 애들 앉혀놓고 앞으로 300년 동안 일본산 생선을 먹지 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간 일본인이 60만 명이 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14일에는 금호고등학교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제안했고, 그 캠프에서 제안을 싹 다 들어줬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저 고리 원전 터지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탈원전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일날 7월 2일날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인수위 같은 조직이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도 이분이 배석을 했대요. 이분은 아마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근처에 원전이 많이 있으니까, 월성 원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반원전 운동을 했겠죠. 저는 이분의 그 신념은 존중합니다만은, 이런 원전 자체에 대해서 탈원전으로 갈 때는 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탈원전으로 가야지, 극단적인 위협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신도 원전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례를 가지고 그걸 믿고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서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원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쓰는 주요 국가들에서부터 차례차례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바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원전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많이 다치겠지만은, 실제 영화 판도라와 같은 내용은 사실관계에서 많이 과장이 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원전이 폭발되었을 때보다 지금 한국의 서해 바다 근거에서 중국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중국 국경 해안지역을 따라서 수십 개의 원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원전은 항상 동쪽에 있는 쪽에 바람의 방향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한국이 피해를 안 본 부분은 후쿠시마에서 한국으로는 바람이 올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북쪽,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이 방향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원전의 방사능이 한국으로는 전혀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게 되면 한국으로 전부 다 오게 돼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이나 탈원전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하면 중국의 동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원전의 대부분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즉 지진으로 원전이 흔들려 버리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쓰나미가 왔고, 지진으로, 해저 지진으로 그 쓰나미가 원전의 전력시설을 덮쳤고, 그 전력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냉각 기능이 고장이 나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우리 또 경주에 지금 원전이 있는데 경주 주변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위험한 요인이기는 하죠. 그런데 한국만 그런다고 원전의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 건설에 최고 집중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이 후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 싼 가격으로 산업화를 위한 안전적인 전력을 얻기 위해서 안전은 도외시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36기를
원전을 운용하고 있고 20개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56개가 대부분이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 이 사막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봄에 한국으로 날라오면 미세먼지가 한국이 다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황사나. 그런데 한마디로 중국의 이 해안배는 지진으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산동 지진이라든지요. 그래서 이런 중국 해안변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예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지진이 중국에서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 있을 때 한마디로 중국 원전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이렇게 한국으로 날라올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중국 강소성 하구에 있는 이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3일 내에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날라온다는 겁니다. 이 강소성, 즉 장수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970km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태난 원전이 지금 2기가 가동 중이고 4개가 건설 중에 있다는 겁니다. 태난보다 더 가까운 요령성 달에는 홍앤허 원전 1에서 4, 5기가 가동 중이고 2개가 더 건설 중에 있다고 하고요. 산동성 웨이하이와 하이양에는 각각 서다원 원전과 하이양 원전 1, 2, 5기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산동성 최동단인 서다원은 한반도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170km밖에 안 된다고. 건너면 바로 인천이죠. 자, 중국 원전에서 만약 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면 86년 체르노빌 사태 때 바람을 따라서 방사능 물질이 이동해서 원전이 하나도 없었던 벨루로시 지역이 피해를 본 것과 같은 현상이 한반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체르노빌 원전은 소련 영역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터졌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다 보니까 그 원전의 방사능이 전부 벨루로시로 바람의 방향을 받아서 날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원전도 주변에는 탈루 단청대가 지나고 있는데, 이 산동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단청대에서 76년 24만 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8의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당산 대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영화도 있었죠. 그 당산에서, 산동반도 당산에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탈루 단청은 지질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활성 단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요, 한미일 상가, 한마디로 원자력 안전 이 고위급 이 회의를 갖다가 열고는 있는데, 서유럽 원자력 안전 규제 협의체 같은 수준의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국이 자기 원전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면 거꾸로 중국 내륙으로는 안 갑니다. 한국으로 다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협의만 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 내부의 원전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우려하면서 그 위험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170km 앞에 중국의 활성 단청대 위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1개고 중국에서 20개를 짓고 있고 러시아 7개, 인도 6개,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건 4개, 미국 4개, 한국 3개 이렇습니다. 국가별로 영구 폐쇄한 원자로서는 미국이 34개, 영국이 30개, 독일이 28개, 일본이 17개, 프랑스가 12개입니다. 그래서 163개가 영국 폐쇄되었고 한국도 지금 하나를 폐쇄하기로 했죠. 전 세계 지금 전력 생산에서 한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전이 지배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원전이 17.6%였는데 전 세계 전력에 지금은 10.7%에 불과합니다. 다만
한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지금 원전의 대표적인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전의 위험성 때문이라면 사실은 이 중국의 원전 문제를 같이 규제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한국의 원전을 탈원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